식물 하나만 놓아도 공간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왜 다르게 느껴질까요? 식물이 예뻐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초록색이라서일까요? 사실 그보다 더 큰 심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이오필리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가까이 할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호텔, 카페, 백화점처럼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공간에는 식물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식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분위기를 더 편안하게,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식물을 많이 놓는다고 좋은 공간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 배치하면 공간이 더 답답해 보이거나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조화 플랜테리어 시공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공간이 왜 어색해 보였는지, 어떤 기준으로 디자인했는지, 그리고 작은 부분 시공만으로도 공간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플랜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팁도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작업 현장은 남양주에 있는 타일 매장이에요. 전체적으로 블랙 컨셉으로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꾸며진 공간이에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매장 안쪽 한쪽 공간이 조금 허전한 느낌이라 플랜테리어로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다고 의뢰를 주셨어요. 처음 이 공간을 봤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건 시선이 계속 끊겨서 제품 각각의 장점이 잘 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면대도 예쁘고 전시되어 있는 타일도 예뻤는데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공간을 볼 때 오브제 하나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먼저 공간 전체를 하나의 장면처럼 인식한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게슈탈트 원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뇌는 개별적인 요소보다 전체적인 조화와 연결감을 먼저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예쁜 오브제가 있어도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좋은 제품들을 그냥 갖다 모아놓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번 공간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세면대를 중심으로 벽, 바닥, 식물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장면처럼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잡았습니다. 작업 공간은 가로 209cm, 높이 367cm였는데요. 층고가 굉장히 높은 공간이었어요. 이런 공간을 꾸민다고 화분이나 오브제들을 여러 개 갖다 놓게 되면 공간은 채워지겠지만 오히려 산만해지고 공간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인테리어가 될 수 있거든요. 층고가 높은 공간이다 보니 시선을 위로 끌어줄 큰 나무가 반드시 하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큰 나무로 브라운, 그린을 표현하고 레드 브라운 계열을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플랜테리어 팁 하나 드릴게요. 공간 안에 있는 색과 비슷한 톤을 식물이 한 번 더 반복해주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인테리어에서는 이런 걸 컬러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공간의 색과 비슷한 톤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공간이 훨씬 깊고 고급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이번 공간도 세면대의 브라운 컬러를 인조나무의 브라운 컬러와 연결해주고 와인빛 그라스로 포인트를 주면서 내추럴하고 밋밋하지 않은 공간으로 완성되었어요. 플랜테리어는 식물을 많이 놓는 작업이 아니라 공간을 연출하는 작업이에요. 혹시 집이나 매장에서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공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기준으로 식물 인테리어를 할지 감이 조금 생기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실제 시공 과정을 함께 보면서 완성되어가는 과정과 중간중간 팁까지 같이 드릴게요. 시공 당일입니다. 세면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깨끗하게 철거를 해주셨어요. 먼저 벽면 작업을 끝낸 뒤에 바닥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 베이스가 되는 스티로폼부터 재단을 했어요. 건축도 기초공사가 중요하듯이 플랜테리어도 베이스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소재를 사용해도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이스 작업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벽에 이끼를 붙여줄 스티로폼을 재단하고 있어요. 재단한 스티로폼에는 이끼 매트를 붙여줍니다. 글루건으로 붙인 뒤 U핀으로 한 번 더 고정했어요. 이 U핀은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스티로폼에 이끼를 고정할 때 정말 좋아요. 제가 사용한 재료들은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주세요. 벽면처럼 딱딱한 소재에 이끼처럼 질감이 있는 소재가 들어가면 공간이 훨씬 부드럽게 느껴져요. 텍스처의 대비라고 하는데요. 매끈한 타일, 독이, 유리처럼 차갑고 반듯한 소재 사이에 자연 질감이 들어가면 공간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호텔이나 카페에서도 식물뿐 아니라 나무, 패브릭, 돌처럼
질감이 있는 소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제 벽에 붙일 건데요. 글루건과 실리콘을 함께 사용해서 고정해 줄 거예요. 여기서 위쪽 공간이 조금 남은 게 보이시죠? 사실 일부러 그렇게 마무리했는데요.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위쪽에 선이 있었어요. 매장 전체의 타일 디스플레이를 그 선에 맞춰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번 작업도 그 선을 기준으로 시공이 되길 원하셨어요.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기준을 정해두신 것 같았어요. 대표님의 요청에 따라 그 기준을 맞춰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큰 소재부터 배치해 볼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층고가 굉장히 높은 공간이라 키가 큰 나무를 꼭 놓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7m의 아카시아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작업에서 가장 비싼 소재이기도 했어요. 인조나무는 조금만 높이가 높아져도 가격이 훅 올라가거든요. 대표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어요. 플랜테리어에서는 작은 식물보다 큰 소재를 먼저 배치하는데요. 왜냐하면 큰 소재가 공간의 중심축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이 중심축이 정해져야 그 다음 중간 소재, 그리고 작은 식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화분 하나를 먼저 놓고 주변을 채우는 것이 작은 화분만 여러 개 놓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보일 거예요. 왼쪽에는 아카시아 나무, 오른쪽에는 와인빛 그라스를 배치했습니다. 큰 덩어리부터 먼저 잡아주니 전체 구도가 훨씬 쉽게 잡히더라고요. 큰 나무 화분 주변으로 베이스를 만들고 이끼를 덮고 돌을 먼저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핀 조명을 설치했어요. 인테리어를 할 때도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플랜테리어에서도 식물만큼이나 조명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빛이 나무를 비추면서 벽에 그림자가 생기고 그 그림자가 공간의 깊이를 만들어줘요. 호텔 로비나 고급 쇼룸에서도 식물 아래 조명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 고사리와 작은 풀들과 다육이들을 꽂아주고 하단 잔디를 정리하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플랜테리어는 단순히 비싼 식물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연결해서 연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보이셨을 텐데요. 잠시 후에 완성된 공간을 함께 보면서 왜 작은 공간 하나만 바뀌어도 매장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처음 공간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죠. 사실 제가 연출한 공간은 매장 전체가 아니고 딱 일부분의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훨씬 깊어지고 공간에 생기가 생긴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대표님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고 만족해 주셔서 저도 정말 안도가 됐어요.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식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분위기가 달라진 걸까요? 사실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공간을 볼 때 전체적인 분위기를 먼저 느낀다고 했잖아요. 이번 공간의 연출 의도는 시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인공은 식물이 아니고 이 매장의 제품이 되어야 하니까요. 원래는 시선이 잘 가지 않는 디스플레이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벽, 나무, 바닥, 식물까지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져서 안정적으로 느껴지면서 매장의 제품들도 더욱 돋보이게 해주고 시선이 한 번 더 가는 공간이 되었어요. 또 하나는 초록이 주는 힘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가까이 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자연 소재에 반응하고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타일과 도기 제품이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조금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 있었는데 식물이 들어오면서 공간이 훨씬 부드럽게 변했어요. 특히 거울에 비치는 나무가 공간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생각보다 거울의 효과가 컸어요. 포인트가 되는 공간도 생기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훨씬 깊이감 있게 바뀐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 작업에서 조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또 느꼈어요. 흰 조명 하나씩만 설치했는데도 그림자가 벽에 생기면서 공간이 훨씬 입체적으로 변했습니다. 플랜테리어를 하실 계획이라면 식물만 고민하지 마시고 조명도 꼭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공도 여러 가지 배우고 느낀 게 많은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확실하게 느낀 게 있는데요. 저는 예쁜 꽃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공간이 바뀌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차갑고 비어있는 공간에 생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그 공간을 보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보람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식물을 많이 사야겠다 보다는 먼저 주변 공간을 천천히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허전한지, 시선이 어디에서 끊기는지, 약간의 변화로 훨씬 좋아질 공간은 있는지, 그걸 먼저 찾으면 생각보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공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조화 플랜테리어 시공 과정뿐 아니라 공간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실제로 현장에서 배운 경험, 그리고 집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플랜테리어 팁까지 꾸준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연적인 플랜테리어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스타일이 떠오르셨나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작업한 플랜테리어가 궁금하시거나 조화 공간 연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꽃과 공간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